자, 일단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함수가 뭔지는 배웠고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말뜻을 보자고.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 저 말은 뭐냐면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선택한 것. 선택한 것이 서로 다를 때. 자, 예를 들자면 이런 형태일 겁니다. x의 원소에 1, 2, 3이 있어요. 1, 2, 3. 자, 집합 y의 원소에 a, b, c, d가 있는데, 자, 함수값이라는 건 여기서 선택받은 애죠. 집합 y에서. 근데 선택을 이렇게 했어. 1이라는 애가 a를, 2라는 애가 c를, 3이라는 애가 b를. 자, 서로 다 다른 걸 선택했어요.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x1과 x2가 다르면,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들은 함수값도 서로 다른 애들을 선택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자, 뭐 1대1 함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이런 것도 1대1 함수고요. 근데 자,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안 돼요. 얘와 얘는 서로 다르죠. 근데 선택한 거 얘는 F2이면서 F3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2랑 3이 같지 않은데 F2는 F3이랑 같으므로 이런 건 1대1 함수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여튼 1대1 함수에서 보니까 우리 공역이라고 부르는 집합 y에서 자, 선택을 못 받는 애가 있어도 굳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자, 서로 다른 애들은 서로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것이 1대1 함수다라고 하고요. 자, 다음 1대1 대응이라는 건 그럼 뭐냐? 자, 어떤 함수가 일단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함수.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이게 뭔 말일까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자, 치역이라는 건 선택받은 애들이죠. 그게 공역과 같다. 자, 공역에 모두가 선택받은 거야. 오,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 그래서 아까 들었던 예시 있죠. x가 1, 2, 3. 자, y가 a, b, c, d. 자,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으면 1대1 함수는 맞는데, 자, 공역이 이만큼이 공역이에요. 이게 치역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죠? 그럼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얘가 없어지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예요. 자, 이 기호가 근데 뭘 뜻할까요? 이 기호가 자, X에 속하는 애들, 집합 X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fx라는 건 치역이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아까 A, B, C였죠. 얘가 F1과 같죠. 얘는 F2와 같죠. F3과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fx 스몰 x는 라지 x에 속하는 원소들. 그러면 여기에서 원소들은 이게 원소예요. 이게 원소. 자, 그러니까 이 집합은 뭐랑 같냐? 스몰 x가 라지 x의 원소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1, 2, 3이거든요. 그럼 1, 2, 3이 여기 들어가게 돼서 F1,
F2, F3이라는 집합인데 그것은 치역과 같은 거죠. 이해했나요? 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까지 성립하면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1대1 대응을 방금 이제 봤지만 없나? 자, 이게 1대1 대응이죠? 그러면 1대1 대응이고요. 쟤는 1대1 함수인가요? 자,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는 참이에요. 1대1 함수. 근데 걔의 역 있죠? 역.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다. 이건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누군가 하나 있어. 이거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참이 되는 거는 자, 이거고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요. 1대1 함수라는 것은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형태가 자, 만족을 할 때 자, 이 부분집합 형태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요런 그림이 있어요. 자,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지만 1대1 함수라고 1대1 대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친구는 1대1 대응 선택받지 못한 애가 있어. 그런데 자, X의 서로 다른 애들이 다 다른 걸 선택했어요. 이러면 1대1 함수요. 자, 이런 거는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1대1 대응도 1대1 함수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 1대1 함수. 자, 하나 더 설명할게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면 서로 다른 x들은 함수 값이 다 다르다예요. 함수 값이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자, 요런 이차함수의 그래프 있죠? y는 뭐 x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1이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을 선택한 x가 누가 있냐면 1과요? 마이너스 1이 1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자, 집합 x가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 집합 y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쭉 있는데 자, 마이너스 1도 1을 선택한 거예요. 함수는 맞아도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1대1 함수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y는 해서 x축하고 평행한 걸 그어요. 자, x축하고 평행한 걸 그어서 요거 말고 자, 파란 거, 초록이, 자, 노랭이. 자, 이 y를 선택한 x는 하나가 있어요. 이 y를 선택한 x도 하나가 있어요. 이 y를 선택한 x도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x라는 애는 저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갈 테니까 x라는 애는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각자가 하나씩만을 선택을 하는데 자, 문제는 자, 집합 y에는 자, 요거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선택을 받아.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선택을 안 받죠? 그러니까 여기가 치역인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은 선택을 안 받아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야 1대1 대응이냐? 자, 뭐 이런 형태로 자,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형태. 자, 얘도 1대1 대응이고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거나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형태면 1대1 대응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인 함수. 자, 넘어갑니다.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거는 우리 y는 x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정의역의 원소에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거, 즉 fx는 x를 자, x에서의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항등함수다. 자, 보통 기호로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데 만약에 fx가 자, 이거고 아니면 f는 항등함수다라고 말이 돼 있어요. 그러면 a는 a, b는 b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이 항등함수고, 자, 당연하게도 자 1이 1을, 2가 2를, 3이 3을 가리켜요. 자, 항등함수에 만약에 여기 4가 있었으면 여기도 4가 있어서 가르쳐 줘야 항등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말은 항등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수함수는 뭐냐면 자, 공역의 원소가 그러니까 공역의 하나의 원소만 대응할 때 그러니까 치역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가 같은 걸 선택할 때 자, 그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집합 x와 집합 y에 집합 x에 자, 있고요. 집합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집합 y에는 자, 있습니다. 그냥 있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집합이란다. 선택이 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자, 상수함수는 뭐냐? 선택 받은 자가 하나만 있어야 상수함수예요. 모두가 같은 걸 가리켜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이해했나요?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항등함수 하기 전에 일단 자, 모두가 같은 애를 선택해야 돼. 모두가 같은 애를. 그래서 이제 상수함수라고 하는 애는 자, x축과 y축이 있을 때, 자, 만약에, 자, 실수의 집합 x, 자, y, 자,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a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쟤를 그리면 y는 a. 이라는 직선의 형태고요.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함수와 기함수. 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f-x는 x를 만족시킨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그런 걸 우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최근에 절대값 x 그래프 그려본 적 있나? 아니면 자, y는 x제곱 있죠?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이죠. 이런 게 이제 우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우함수라는 건 또 뭐가 있냐? 우리 방금 배운 상수함수 있죠? y는 2요. 자, 이것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이런 것도 상수함수고요. 자, 다음 fx와 마이너스 x가 같다라는 거는 지수가 뭐냐면 지수가 짝수인 애들을 모아놓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y는 자, fx는 x 6제곱 마이너스 4x 4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8 이런 거 있죠? 지금 지수가 다 짝수야. 이런 거를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얘를 막상 그려놓으면 반드시 y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나옵니다. 자, 반면에 f-x는 마이너스 fx 이거는 이제 원점 대칭이고요. 원점 대칭, 걔를 기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원점 대칭이라면 모두 다 원점을 지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이제 y는 2x 이런 거요. 아니면 y는 x 2분의 1x 또 뭐 있냐면 최근에 내가 했던가? y는 x 세제곱이요. 자, 상수는 안 되고요. 자, 이런 애들이 이제 기함수, 원점 대칭인데 지수가 홀수인 애들만 모아놓으면 자, 이러면 원점 대칭이 성립합니다. 이런 걸 기함수라고 해요. 사실 2학년 때 훨씬 많이 쓸 거지만 지금 한번 봤습니다. 자, 보기의 함수 그래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첫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를 선택하면 돼요.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은 y는 뭐 이런 형태의 직선을 그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쭉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교점을 찾아봅시다. 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자, 그러니까 이 y를 선택한 거 x 얘고요. 얘를 선택한 x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x면 서로 다른 y를 선택했다.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와 검정 굵은 부분은 교점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를 선택한 x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어디지? 이 x가 선택한 y가 요거고요. 여기 있는 x가 선택한 y도 얘예요. 여기 있는 x가 선택한 y도 이겁니다. 얘네를 뭐라고 부르죠? 상수, 함수라고 부르죠. 자, 아까 기억은 1대1 함수가 맞았고요.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이라는 거는 자, 여기 y 자, 이 y 여기를 뭐 b라고 할까요? b라는 애를 선택한 x가 두 개예요. 여기가 c라고 하면 c라는 애를 선택한 x도 두 개예요. 그러니까 x의 누군가가 똑같이 b를 선택했고요. 누군가가 똑같이 c를 선택했어. 자, 서로 다르면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데 같은 걸 선택했으므로 얘는 함수일 수는 있어도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디귿이 여기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마찬가지. 자, x가 다르면 선택한 y도 다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 x가 다르면 선택한 y도 다 달라요.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은 1대1 함수고요. 그러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골라야 되죠.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에다가 뭐가 추가돼야 되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자, 기억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별말이 없으니까
기억과 리을, 미음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자, 그래프를 따라서, 자, 여기를 Y축에 붙여보세요. 얘를 Y축에 붙여보면, 자,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 자, 이거를 Y축에 붙여보세요. 얘는 일로, Y축에 다 붙여보면, 얘도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반면, 리을은 얘를 Y축에 붙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쟤는 1대1 대응까지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미음이 1대1 대응. 항등함수 어디 갔어? 항등함수는 이제 y는 x, 얘가 항등함수죠. 자, 넘어갑니다. 자, 1대1 대응. 자, 아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거나, 자, 왼쪽 아래에서, 이거 이런 표현 해야겠다. 직선처럼.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쭉 가거나, 아니면 왼쪽 위, 오른쪽 아래로 쭉 직선 같은 형태, 혹은 쭉 뻗어나가는 형태여야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대1 대응은 또 공역과 치역이 같죠. 자, 여튼. 그러면 두 집합 x가 있어요. x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자, y는 1부터 11까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3. 자, 여기가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치역 1부터 어이구야, 너무 여기가 11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치역이에요. 치역이란다. 공역이에요. 공역.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치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면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 1이 선택을 받아야 돼. 1이 선택을 받아야 되고 11도 선택을 받아야 돼. 마이너스 2가 선택을 해야 되고 3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맨 왼쪽 아래에서부터 맨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 아니면 내려가는 형태인데 A가 0보다 커요. A가 뭐지? 자, 이 함수 fx에서 1차 함수니까 기울기죠.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건 오른쪽 위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얘가 fx는 ax 플러스 b이면 자, 얘가 x가 마이너스 여기가 f 마이너스인데요. 그게 1이어야 하고요. 여기가 f3인데 걔가 11이다. 에서 식 두 개가 나오죠? f-2라는 것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그게 1이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여야 해요. 자, x에는 마이너스 2부터 해서 자, 무수히 많은 애들이 선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은 애들이 선택을 한단다.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할 거고요. 1부터 11까지 마찬가지. 자, 그런데 A가 0보다 크면 이게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X들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1이 2보다는 작죠? 그럼 1이 택하는 애가 더 작아야 돼. 2가 택하는 애보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택해줘야지. 여기 있는 애가 얘를, 여기 있는 얘가 얘를. 자, 제일 큰 애가 제일 큰 애를, 제일 작은 애가 제일 작은 애를. 자,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f-2가 1이다.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자,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 f가 항등함수다라고 하면 자, f에 자, 여기에 뭘 넣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뭘 넣어도 자, 여기에다가 자, 바나나를 넣으면 바나나가 나옵니다. 이것이 항등함수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F5라는 것은 F가 항등함수니까 쟤는 5예요. F5는 5. 그 다음에 자, G라는 애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니까 모든 실수 X가 마이너스 3을 선택한 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 X에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자, 전부 다 뭐를 선택했어? 아, 이게 아니지. 미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애들이 이걸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상수 함수요. 그러면 자, G라는 애는 자, 여기에 칼을 넣어도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자, G라는 애는 창을 넣어도 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자, 이것이 G라는 함수고 뭐라고 부른다고? 상수함수요. 따라서 얘는 여기 뭐가 들어갔든 알 바 아니고 결과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함수 개수요. 함수 개수. 이거 우리 옛날에 순열 조합했던 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함수의 뜻이 뭐였지? 자, 원소를 갖다가 1, 2, 3 1, 2, 3, 4, 5라고 할게요. 자, 함수는 그냥 함수 있죠. 뭐 1대 이런 거 아니고. 자, 얘네들이 하나만 선택하면 돼. 얘가 5개 중에 하나, 얘가 5개 중에 하나, 얘가 5개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죠?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1이 예를 들어서 3을 선택했어. 자, 지금 함수 따지는 겁니다. 1대1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개예요? 5개예요. 2가 3을 선택해도 함수야. 5개, 3도 5개, 5, 5, 5야. 따라서 자,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자, 여기 원소가 n개짜리고요. 원소가 m개짜리야. 자, 얘가 m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얘도 m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얘도 m개, 얘도 m개 선택해서 m을 선택한 게 n개 있으므로 m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 1대1 함수요.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x는 서로 다른 y를 선택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은 5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1이 예를 들어서 4를 선택했다라고 합시다. 지금 1대1 함수 찾아요. 1대1 함수가 몇 개인지. 2는 이제 4를 못 골라. 2는 고를 수 있는 게 4개예요. 4개. 그래서 2가 1을 골랐어. 그러면 3은 1사를 못 골라요. 3이 고를 수 있는 건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5를 골랐어.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Y에 있는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 자, 골라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골라서 여기다 나열을 해줘야 돼. 자, 1, 4, 5. 그러니까 이런 형태나 1, 5, 4. 이거는 다른 애죠? 그렇기 때문에 OP 3개의 1대1 함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공역의 원소가 m개면 m, 정의역의 원소가 n개면 mpn이겠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다라고 하면 1대1 대응은 얘랑 원소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만. 그러면 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요. 2개요. 1개요. 3 팩토리얼겠죠? 자, 이렇게 바뀌는 건데 m 팩토리얼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수 함수의 개수. 자, 상수 함수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일단 자, 지금 상수 함수 찾는데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있죠? 5개요. 5개. 그러면 얘가 만약에 누구를 골랐어. 바꾸고 싶다. 누구를 골랐어. 그러면
고른 순간 나머지는 선택권이 없어. 다 이걸 골라야 돼요. 나머지는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인 m개가 되는 겁니다. 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알아두시고요.